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뇌증이 발생하면 소뇌가 주관하고 있는 전신의 운동신경이 교란되면서 발생하는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걷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뇌증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어떤 분들은 초기에 어지럼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떨림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걷지 못하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뇌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전신의 운동신경을 주관하는 부위로, 소뇌가 위축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증상은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걷지 못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을 주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전혀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의지의 상황까지 진행되고, 거기에서 더 진행되면 활동을 전혀 못하고 누워 지낼 정도로 악화되는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무서운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 병원에서는 대체약으로 때로는 줄기세포를 맞으면서 건강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그 치료법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한방치료나 또 자연치료법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치료법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치료가 안 되고 증상을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식구들까지 매달려서 치료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지만 끊임없이 빠르게 악화되는 증상 때문에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뇌증에 걸리면 내 자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연속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38년 전에 이 나노자석을 개발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치료법을 연구를 하고 임상 과정 속에서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치료법 체계를 세웠어요. 제가 이 자석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제 오른쪽 팔에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 골수염을 앓았는데, 골수염이 발생하면 팔을 절단하거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뇌에 침투했을 경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생명까지 잃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도 3번 수술하고 4번째 다시 재발했는데, 이 나노자석을 이용해서 완치까지 다 진행시켰어요. 이 나노자석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오른쪽 팔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나노자석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한 후로는 병원에 가지도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골수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나노자석으로 제 오른쪽 팔에 골수염을 치료한 계기가 이 나노자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살아온 계기가 됐어요. 그 전에 나노자석을 연구하기 전에 사후오행 침법이라든가 기형펄명 치료법이라든가 음양오행 치료법 등을, 또 수지침입요법이라 한때는 한약에 미쳐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세월도 있었고, 그런데 이 나노자석을 접한 후로는 그 전에 해왔던 모든 치료법을 다 정리하고 이 나노자석을 운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세상에 없는 독보적인 치료법을 개발한 후에 38년 동안 위장질환이나 변비, 허리통증, 또 병원에서도 완치가 불가능한 골수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소뇌증이나 파킨슨 환자,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많은 분들을 다스려왔어요. 소뇌증은 불치성 질환이 진행 속도도 빠르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질환인데,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 나노자석으로 소뇌증을 치료하신 분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완치까지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증상이 심하게 진행되신 분들 역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증상을 멈추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걷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개발한 소뇌증 치료법은 소뇌증에서 발생한 증상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막힌 경동맥을 뚫고 뇌혈관 속에 독소나 노폐물, 염증을 다 제거하고, 또 소뇌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다스리면서 외축된 소뇌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해왔고, 또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뇌가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은 전신에 걸쳐서 수많은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을 주는 증상은 보행장애입니다. 보행장애는 사회생활 뿐 아니라 인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소뇌증 증상 중에 가장 무서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리가 무거운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는 골반 기능입니다. 골반 기능은 상체와 하체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골반 기능이 막히게 되면 상체와 하체가 막히기 때문에
하체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골반에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양쪽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엉치가 내려앉는 느낌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잔뇨나 빈뇨, 급박증 등 소변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소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대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변비로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골반 기능이 악화되고 재기능을 못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체 기능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또 운동신경이 교란되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보행장애 심하게 발생하는 증상의 치료법은 첫째는 위축된 소리를 활성화시키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리를 정상적으로 살려주는 치료법은 첫째는 양쪽 귀 밑에 있는 경동맥의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을 다 분해해서 제거하고 또 동시에 뇌 전체를 주관하는 뇌 근막의 형상점을 경동맥과 함께 동시에 다시는 치료법. 이 치료법으로 다스리기만 해도 파괴되고 있는 또 약해져 가고 있는 뇌 신경세포와 안면 신경세포까지 같이 살려준 작용을 해줘요. 경동맥을 이 나노자석으로 30여 분만 다스려도 뇌에서 발생한 피로감이 없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2차적으로는 소리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동시에 뇌 혈관을 같이 다스리는 치료법을 쓰고 있어요. 소리만 살리고자 하는 치료법으로는 절대 소리를 살 수 없어요. 소리를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양쪽의 경동맥과 뇌혈관 속에 써있는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을 다 분해 제거하고 혈관벽에 붙어있는 찌꺼기가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뇌혈관이 맑아지고 뇌혈관이 맑아지면 소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뇌혈관이 강하게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소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축된 소뇌를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뇌를 강하게 살리고 두 번째로는 소뇌에서부터 시작된 전신에 거쳐 있는 운동신경은 척추가 또 주관을 하고 있어요. 소뇌에서 전달하는 명령 전달 체계가 척수신경을 통해서 전신에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 하체가 무겁고 다리가 힘들어서 전혀 걷지 못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골반에 있습니다. 하체가 무겁고 힘들어하는 주 원인은 골반 기능인데 골반 기능이 약해지고 악화되는 주 원인은 소원이지만 당뇨나 암처럼 제 합병증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소뇌를 다스려서 골반을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골반 기능이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걷지 못하는 증상은 골반 전체를 살리면서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골반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무거웠던 하체 기능도 다시 살아나고 가벼워지면서 걸을 때 힘들지 않고 또 계속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정상인처럼 건강을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골반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골반에는 대장 기능, 방광 기능, 신장까지 중요한 핵심 자리가 다 분포되어 있어요. 이 나노자석으로 골반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극심했던 한이나 빈뇨, 급박증 등이 3일에서 한 5일만 치료해도 소변량이 달라지고 소변 일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을 주던 증상들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버려요. 2차적으로 대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심각했던 변비도 이 나노자석으로 일주일만 다스려도 변비 증상이 없어지고 예전엔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돌아서도 개운하지 않던 증상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복부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나노자석은 수천 개 파동 에너지가 체내에 집중되면서 골반 내에 독소나 노폐물, 염증 등을 다 분해 제거해버리고 탁해진 혈액을 소명빛으로 분해 제거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신경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살려내고 운동신경을 살려주면서 골반도 가벼워지고 다리도 가벼워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료 속도 역시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요. 제가 알려드린 치료법대로 진행하신 분들은 놀라운 치료 결과를 얻게 되고 다른 치료법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큰 희망을 갖게 되고 이 나노자석에만 올인해서 의지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법은 38년 동안
수많은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이 서 있는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체질이든 어떤 분이든 증상에 따라서는 시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 반드시 치료는 이루어져요. 소뇌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증상들이 어눌한 발음이라든가 눈 질환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어지럼증, 소변장애라든가 대변장애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고 고통을 주는 보행장애의 원인인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 홈페이지에 골수염 치료 후기를 보시면 병원에서 수술을 포기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분들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이에서 하나만으로 완치까지 진행시키고 건강을 찾은 분들 중에 몇 분의 후기를 사진과 함께 올린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은 소뇌증에 파괴된 조직을 어떻게 재생시키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치료를 하고 건강을 찾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골수염증 차이점은 골수염은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소뇌증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치료하게 된다는 차이점에는 치료 진행 속도나 치료 결과는 다 똑같아요. 골수염처럼 파괴가 심각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 이 나노자식이 체내에 파괴된 조직, 위축된 조직을 다시 살리면서 치료하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왜 나노자석으로 소뇌증을 치료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또 제 유튜브에 보시면 소뇌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 나노자석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내 몸에 소뇌증을 다스리는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소뇌증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하나인 보행장애 원인인 다리가 지는 무거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